안녕하세요. 건강주치 내과 전문의 김민준 원장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뒷목이 뻐근하고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간혹 머리가 지끈거리는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 드니 당연한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지나친 이 작은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혈관은 마치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항상 시원하게 뚫려 있어야 혈액이라는 귀한 차량들이 막힘없이 잘 다닐 수 있죠. 그런데 고혈압은 이 생명도로가 꽉 막힌 최악의 교통정체 상태를 의미합니다. 차들이 멈춰 서서 꼼짝 못하는 것처럼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혈관벽은 계속해서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압력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의 고속도로인 혈관은 결국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막혀버리게 되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처럼 말입니다. 고혈압은 안타깝게도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 몸의 소중한 혈관과 심장, 뇌, 신장 같은 주요 장기들은 서서히 손상되고 망가집니다. 마치 댐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조용한 진행 과정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약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식단과 운동 같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하고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이 불이 난 집에 달려가는 소방차라면 건강한 생활 습관은 애초에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몸의 진짜 혈압을 정확히 재는 법부터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의 음식 딱 한 가지까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가장 쉽고 핵심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귀한 정보들을 통해 건강한 오늘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식생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혈압은 그저 혈압 수치가 단순히 높게 나오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혈관과 대사, 기능 전반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30살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해요.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보건 과제가 되었다는 뜻이죠. 고혈압이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병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겠지,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거나 아예 모르고 지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인 소중한 혈관들과 심장, 뇌, 콩팥 같은 주요 장기들은 쉼없이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마치 댐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서서히 생겨나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듯 고혈압은 조용히 우리 몸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댐이 와르르 무너지듯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신부전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혈압이 높은 줄 모르고 방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비가 오거나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일이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병이 깊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그리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물 치료는 고혈압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합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 당장 위험한 수준이라면 약으로 빠르게 혈압을 낮춰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죠. 하지만 오늘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토대가 되는 비약물적 요법의 중요성입니다. 약은 이미 시작된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차와 같습니다. 불이 났을 때 빨리 달려가 불을 끄는 것이죠. 하지만 건강한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의 변화는 아예 불이 나지 않도록 집안을 튼튼하게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비약물적 요법들은 단순히 혈압 수치를 조절하는 것을 넘어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주고 더 나아가 혈관 자체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수단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혈압을 관리하고 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릴 테니 함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제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 몸의 비밀번호, 혈압 정확히 재는 법, 혈압 관리는 측정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저는 늘 강조합니다. 병원에만 가면 혈압이 유독 높게 나오는데 집에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걸 바로 백의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평상시 진짜 혈압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집에서 규칙적으로 혈압을 재는 것입니다. 또한 꾸준히 혈압을 재서 기록해두면 치료 효과를 추적하고 여러분의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데도 필수적인 자료가 됩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 가장 정확하게 혈압을 재는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혈압을 재기 30분 전에는 꼭 지켜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흡연이나 커피,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삼가시고요. 격렬한 운동도 하지 마세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자세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앉으세요. 이때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은 꼬지 말고 가지런히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발이 허공에 뜨거나 다리를 꼬면 몸이 긴장해서 혈압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최소 5분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재기보다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팔 위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혈압계 커프를 감은 팔을 테이블 위에 올려서 커프가 여러분의 심장과 같은 높이에 오도록 해야 합니다. 팔을 늘어뜨리거나 너무 높이 들면 혈압 수치가 실제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팔을 편안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쿠션이나 베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커프 착용도 정확해야 합니다. 자신의 팔 둘레에 맞는 크기의 커프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커프가 너무 작으면 혈압이 높게 측정될 수 있고 너무 크면 반대로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얇은 옷 위나 맨살에 팔꿈치 접히는 부분에서 위로 2에서 3cm 정도 되는 위치에 손가락 한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감아주세요. 너무 꽉 조이면 아프기도 하고 혈압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혈압을 재는 동안에는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잠깐의 움직임이나 대화도 혈압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숨을 크게 쉬거나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골든타임에 재는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정확한 여러분의 혈압을 알 수 있는 시간 말이죠. 바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후 1시간 이내에 소변을 본 다음 식사나 약을 복용하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 2번씩 측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때 각각 한 번씩 재는 것이 아니라 2분 정도 간격을 두고 2번씩 재서 그 평균값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꾸준히 재서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고혈압 관리 수준은 한 단계 높아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측정값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날짜, 시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그리고 맥박수까지 모두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혈압을 측정할 때는 양쪽 팔을 모두 재보고 만약 지속적으로 혈압 차이가 20mmHg 이상 난다면 더 높게 측정되는 쪽 팔을 기준으로 계속 재시면 됩니다. 혹시 양팔의 수축기 혈압 차이가 20mmHg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동맥 질환이나 말초 혈관 질환과 같은 다른 질환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전신으로 내보낼 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두 개의 숫자로 표현되는데요. 위에 있는 숫자를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강하게 수축해서 동맥으로 혈액을 뿜어낼 때 측정되는 가장 높은 압력으로 심장이 얼마나 강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반영하죠. 아래에 있는 숫자는 이완기 혈압입니다. 심장이 수축 사이에 이완해서 혈액을 다시 채우는 동안 동맥 안에 유지되는 가장 낮은 압력으로 혈관 자체의 탄력성과 저항 상태를 나타냅니다. 두 수치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는 수축기 혈압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예측하는 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젊은 분들은 이완기 혈압의 상승도 중요한 위험 신호이니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측정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경우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또는이라는 조건이 중요한데요. 두 수치 중 하나만 높아도 고혈압에 해당합니다. 가정 혈압의 진단 기준은 이보다 약간 낮은 135에 85mmHg입니다. 혈압은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활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니 한 번의 높은 측정값만으로 고혈압을 진단하지 않고 서로 다른 날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일관되게 높게 나올 때 진단이 확정됩니다. 혹시 당뇨병, 만성 신장질환, 뇌졸중, 병력 등이 있는 고위험 환자분들의 경우엔 합병증 예방을 위해 치료 목표 혈압을 130에 80mmHg 미만으로 더 엄격하게 설정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는 기적의 음식 딱 한 가지. 복잡하게 식단을 통째로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면 금세 지치고 포기하게 되기 쉽죠.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딱 한 가지 변화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첫걸음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의 기적 같은 시작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바로 혈관 청소의 핵심, 우리 몸속에 쌓인 나쁜 나트륨을 깨끗이 몰아내는 칼륨을 섭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혈압 이야기를 하면 흔히 소금 즉 나트륨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속의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 나트륨 과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연 해결사가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똑똑한 청소부이자 자연의 균형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륨과 나트륨은 서로 반대 작용을 하는, 즉 기량작용을 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 몸속에는 마치 정수기 필터처럼 노폐물을 걸러내는 콩팥이라는 중요한 장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다 내보내지 못하고 다시 몸으로 흡수시키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럴 때 칼륨이 충분히 섭취되면 칼륨은 콩팥에게 마치 얘들아 나트륨 더 이상 몸속으로 들이지 말고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시켜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즉 칼륨이 충분히 있으면 몸속에 과도하게 쌓인 나쁜 나트륨이 자연스럽게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게다가 칼륨은 단순히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륨은 혈관벽을 직접 이완시키는, 즉 뻣뻣하게 긴장된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으면 도로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 느낌이죠? 칼륨은 이 굳어있는 도로를 유연하게 만들어 차량 혈액이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혈관이 이완되면 당연히 혈액이 흐르는 압력이 줄어들고 그 결과 혈압이 낮아지는 거죠. 이런 놀라운 효과 덕분에 칼륨은 고혈압 환자에게 천연 혈압 강화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이토록 중요한 칼륨은 어떤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있을까요? 가장 좋은 칼륨 공급원은 바로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자연식품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나트륨은 많고 칼륨은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채소는 칼륨의 보물창고입니다. 시금치는 100g당 691mg으로 칼륨 함량이 아주 높아서 칼륨 폭탄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샐러드나 볶음, 국, 나물 등 어떤 요리에 넣어도 잘 어울리죠. 특히 시금치를 데칠 때는 짧은 시간 안에 데쳐서 찬물에 바로 헹궈내면 칼륨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칼륨이 풍부하며 쌈 채소나 나물로 드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고구마도 중간 크기 1개, 542mg의 칼륨이 들어있는 훌륭한 칼륨 공급원입니다. 감자나 토마토, 단호박, 비트 등도 칼륨이 풍부하니 식단에 자주 포함시켜 보세요. 특히 비트는 혈관 확장 물질인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압 강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달콤한 칼륨 공급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는 사과의 4배에 달하는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1개에 422mg의 칼륨이 들어있죠. 출출할 때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바나나를 선택하는 습관만으로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도 반쪽에 487mg의 칼륨이 들어있어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멜론, 오렌지, 키위 같은 감귤류 과일도 칼륨이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까지 많아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등도 칼륨 외에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혈관 염증을 줄이고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선한 과일 주스를 직접 갈아 마시는 것도 좋지만 시판 주스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콩류 및 통곡물은 숨겨진 칼륨의 보고입니다. 팥은 100g당 1333mg으로 칼륨이 매우 풍부해서 그야말로 칼륨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팥밥이나 팥죽으로 즐겨보세요. 강낭콩,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콩류는 칼륨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식이섬유까지 풍부해 혈압 관리에 아주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밥을 지을 때 흰쌀 대신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을 섞어 잡곡밥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통곡물은 칼륨 외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압 강화 및 심혈관 건강 개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만성신장질환, 즉 콩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칼륨 섭취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손상된 콩팥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고칼륨 혈증은 심하면 심각한 부정맥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니 콩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칼륨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칼륨이 많은 채소를 물에 담가 두거나 데쳐서 먹는 등 조리법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 판단으로 과도한 칼륨 섭취는 피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미션입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마트에 가시거나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바나나 한 송이, 그리고 시금치 한 단을 사서 식탁에 올려두세요. 오늘부터 간식으로 설탕 가득한 과자나 빵 대신 달콤하고 든든한 바나나를 드시고요. 저녁 식사 때 국이나 찌개를 끓인다면 시원하고 영양 가득한 시금치를 듬뿍 넣어서 드셔보세요.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고소한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고 된장국에 넣으면 칼륨과 식이섬유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 좋습니다. 샐러드를 드실 때는 상추나 양상추 외에 시금치 잎을 몇 장 곁들여 보세요. 이처럼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혈관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식생활이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고혈압이 왜 그토록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지, 그 심각성과 함께 초기 증상이 없기에 더욱 위험하다는 점을 깊이 있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또한 병원에서의 측정보다 훨씬 중요한 가정에서 여러분의 진짜 혈압을 정확히 재는 방법들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천 과제로 우리 몸속에 나쁜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드는 기적의 음식 바로 칼륨의 중요성과 이를 풍부하게 섭취하는 실질적인 방법들까지 모두 배우셨습니다. 바나나 한 개, 시금치 한 단을 사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에 얼마나 큰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고혈압 관리는 단순히 약을 복용하는 행위를 넘어 여러분 자신의 건강한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가꾸어 나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비약물적 요법들은 혈압을 직접적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뻣뻣해진 혈관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감소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들은 의료 전문가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즉 여러분의 주치의와 꾸준히 소통하며 진행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정기적인 혈압 모니터링과 기록,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시간이 지나며 복리처럼 쌓여 더 길고 활기차며 건강한 삶이라는 값진 결과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고혈압 관리는 수동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능동적인 여정임을 잊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는 오늘 배운 칼륨의 중요성을 넘어 여러분의 혈압을 쭉쭉 낮춰주는 혈관 청소부 슈퍼푸드 5가지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혹시 오늘 알려드릴 음식들을 이미 드시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타고난 혈관 미남이자 미녀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약을 먹기 전에 우리 식탁부터 점검하는 지혜로운 습관을 함께 만들어 나가 보시죠. 지식생활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